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말들이 잘못 정의되어 있곤 하지요. 서아 씨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쓰는 금리라는 말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앵커는 늘 금리를 돈의 값이라고 설명했으니까요. 정의의 대금고에서 일하는 민철 씨는 금고 깊은 곳에 있는 금리 명찰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찰에는 돈의 값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리는 돈의 값이 아니에요. 서아 씨는 말했습니다. 돈 그 자체에는 구매력이란 값이 있지만 금리는 그 돈을 빌려 쓰는 시간에 대한 값입니다. 일종의 시간 사용료인 거죠. 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즉시 대금고의 금리 명찰을 꺼내 조심스럽게 망치와 정으로 글자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민철 씨는 새로운 정의를 새겼습니다. 금리는 돈의 사용값, 즉 돈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행위에 지불하는 비용. 하지만 아직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서아 씨는 이 단어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철 씨는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기대라는 단어는 희망이나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주체들의 행동은 소망이 아니라 합리적인 예상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이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계산하여 내린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예상해야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민철 씨는 기대 인플레이션 명찰을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흐름도 조금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금융을 이해하는 시작이자 정확한 생각을 낳는 법이니까요. 앞서 얘기는 돈의 사용값, 금리의 본질, 그리고 기대가 아닌 예상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의미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살 때 빵값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값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돈 역시 일종의 재화처럼 작동하는데 그럼 돈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돈을 사는 행위는 아주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돈을 내다 팔고 재화를 사오는 거예요.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돈의 값은 물가의 역수가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물가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이것이야말로 돈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금리가 돈의 값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금리는 돈의 가격이 아닙니다. 금리는 돈을 사용하는 비용, 즉 돈의 사용값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돈을 내년의 돈과 바꾸는 그 교환 비율을 금리가 결정하죠. 그래서 금리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 위험 프리미엄이 들어가고 유동성에 대한 보상도 들어갑니다. 금리는 돈이라는 재화를 빌려 쓰는 데 대한 대가일 뿐 그 자체의 가격은 아닙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금리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게요.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expected inflation. 흔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잘못 번역되는 개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번역은 사실 학술적으로 매우 부정확합니다. 영어의 expect는 한국어의 기대하다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대하다는 호프가 적절하겠지요. 경제학에서 expectation은 예상, 예측, forecast, anticipate에 훨씬 가깝습니다. 한국어 표현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마치 사람들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expected inflation은 미래 물가 상승률을 예측한가, 즉 예상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가격을 정할 때도, 노동자가 임금 협상을 할 때도, 금융시장이 장기 금리를 결정할 때도 모두 사람들이 미래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한 값이 핵심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올바른 번역은 예상 인플레이션 혹은 예측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표현이 들어와야 금리의 구조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금리는 흔히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 이 공식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때 들어가는 expected 인플레이션이 바로 예상된 미래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번역하면 금리 해석 자체가 왜곡돼 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첫 번째 논지와 연결됩니다. 돈의 값이 물가의 역수라면 미래의 돈의 값 역시 미래 물가의 역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이 미래의 돈의 값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금리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도 높아지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결국 금리는 돈의 값이 아니라 미래 돈의 값 변화를 미리 반영한 사용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금리 논쟁에서도 많은 오해들이 풀립니다. 정책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값이 오른다는 표현도 사실은 엄밀히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려 쓰는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지 돈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가격은 물가가 바뀌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 정책의 모든 핵심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고 이는 돈의 실질 가치를 안정시키는 일과 같아집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살펴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의 값은 물가의 역수이다. 둘째, 금리는 돈의 값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셋째, expected inflation은 기대가 아니라 예상 인플레이션, 즉 미래 물가에 대한 예측이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돈과 금리, 물가의 관계가 시원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금융 뉴스도 훨씬 명료하게 읽히게 될 거예요. 한때 우리는 아비트라지를 일본의 영향에 따라 재정거래로 번역했었습니다. 이후 학계와 업계의 부단한 노력 끝에 이를 차익거래로 번역을 바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 가져오는 폐해는 아주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금융 용어의 번역에 대해 좀 더 냉철하고 정교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